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인 거 아시나요? 12월은 전통적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번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산타가 루돌프를 끌고 오느라 시차를 좀 두고 오는 건지 혹은 이번엔 산타 대신 사탄이 오는 건지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가격적인 폭락 이후에 소폭 반등은 나타냈지만 상승폭 자체는 아직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과연 2025년을 산타와 함께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나온 이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64,000. 비농업 일자리라는 거는 이 농업 부문 같은 경우 농업을 안 지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를 뽑을 때 이 일자리는 제외를 해요. 이 비농업 일자리를 봤더니 64,000명이 증가됐다. 예상치는 5만 명 증가였거든요. 근데 10월은 10만 5천 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 보니까 셧다운에 대한 영향. 정부 고용이 10월에 16만 2천 명이 줄어들고 11월에도 6천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고용 여파로 비농업 일자리는 약간 왜곡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업률도 왜곡이 됐습니다. 실업률은 전망치보다 높게 4.6%를 기록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왜곡이 됐다. 단기 금리 인하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왔죠.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이 매출의 총합을 보여주는 것. 이걸 전월 대비 늘었다 줄었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봤더니 전월 대비해서 0%. 디테일하게 보자면 0.03%입니다. 예상치가 0.1%였거든요. 소비가 늘지 않았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자동차, 주유소를 제외하면 0.5%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했지만 이 전반적인 소비는 둔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데이터를 좀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강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동시에 급격한 침체 신호도 나오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발표될 CPI가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계속해서 3%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보다 높게 나온다면 물가는 높고 고용은 부진한 조합이 돼서 연준이 대응하기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CPI까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른쪽에 경제 캘린더 보이실 텐데요. 매일매일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예측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 예측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봐야 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9%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경제입니다. 관세 계속해서 때려넣고 있고 물가 못 잡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물가 여전히 높죠. 목요일날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치가 3%입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2%대인데 고용 역시나 앞서서 보셨잖아요.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높은 물가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또 집권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 워시에 이어서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에 월러 이사와 면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임명된 인물로 그간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죠.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당시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해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를 좀 조율할 수 있다라는 호평이 있습니다. 현재도 또 연준 이사로 또 재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케빈 헤셋이나 케빈 워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차기 연준 의장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어제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전일 대비 3점 높은 25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세는 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ETF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까요? 반방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순유입세를 보였는지 순유출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간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모두 순유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피델리티에서는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95% 상승하면서 8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85,000달러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으나 지금 가격적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호재를 살펴보자면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이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 연동 구조화 채권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누적 발행 규모만 5.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때 변동성이 과도하게 크고 규제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월가에서 외면을 받아왔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고액자산가 대상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하락 이후에 좀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워낙 게임 체인저로 좀 분류될 만한 뚜렷한 호재, 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뭐 뉴스를 봐야 되나? 어떤 걸 봐야 되나? 참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를 좀 이용해 보면서 단기적으로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RSI, 뭐 이동평균선, MACD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리니 분들 5년 미만으로 매매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내기도 하고 설정값과 해석도까지 고려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잡한 지표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매매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격 위아래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딱 마침 크립토 매거진에서
선착순으로 볼린저 밴드 지표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오실 수 있는 링크 보이시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하기 버튼 누르고 코인슈타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고 투자에 있어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